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12월 실업률 3.9% 기록의 경제 계획이 잘 작동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일자리와 가계 소득이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가계는 여전히 물가와 비용 압력을 좀 받고 있다라는 것을 또 인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금리 인상 후 대차 대조표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설명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연준이 보유 자산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집중을 한다면 금리 인상을 매우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이 나왔고, 또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한 공격적인 긴축 정책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지만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에 의미 있는 요인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네요. 그 다음으로 유럽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독일의 임시 부가세 인하 조치가 12월에 집계에서 제외됨에 따라 1월 CPI 상승률이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또 담겨져 있기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는 96.31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채 10년물 금리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12월 FOMC 의사록에서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가 공개된 영향으로 글로벌 증시 하락 등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됨에 따라 상승 마감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96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암호화폐 하락에 따른 대체 수요 심리 및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상승하기도 했지만, 국채금리 상승 및 달러와 강세 지속으로 하락 마감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유가를 보게 되면 배럴당 78.9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오미크론 우려 완화로 원유 수요 전망이 긍정적인 가운데 카자흐스탄, 리비아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으로 상승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금 이야기 조금만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오스템 임플란트 부분에 좀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번에 또 되게 재밌는 공시가 하나가 나온 게 있어가지고, 금을 그렇게 많은 금을 어떻게 또 교환을 했었을까에 따른 물음표가 일단 남아져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번, 이번 공시로 어, 집계, 이번에 피해 받았던 그 집계 추이가 또 오류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기존의 은행사들이 그런 걸 잘 놓치지를 않는데 어떻게 그런 거를 또 놓쳤을까라는 또 되게 궁금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저도 가끔씩 필요할 때 대출 같은 것도 상담받고 뭐 대출을 또 받아서 쓰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대출을 쓰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진짜 따박따박 확인 진짜 치밀하게 하는데 저게 저런 형태로 빵꾸가 났다라는 것 자체도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피해 집계도 못하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그런 부분도 미리 말씀을 드리는 측면이 좀 될 것 같고요. 아마 추후에 뉴스에 좀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요새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요새 연준이 대차 대조표에 따른 언급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언론 쪽에서도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 영향성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많은 영향성을 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조선 비즈에서 나왔던 기사 내용인데요. 델타와 오미크론 합친 델타 크론이 키프로스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 키프로스는 좀 영향성이 있다, 아직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좀 유심하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키프로스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이 키프로스가 상당히 좀 와닿기도 했습니다. 친근감이 좀 있었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델타 크론이
별게 아니길 저는 좀 바라야 되는데,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크러스트 클레이튼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코코아 파이낸스를 투자를 했다라고 해서 이번에 투자 금액은 또 공개가 되지 않았다라는 내용과 곱박스 대표가 1분기 워너마켓 재개 기대감으로 은행공과 재논의를 좀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못해도 3월 중에 재개를 못하면 아무래도 쉽지는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판 유튜버 빌리빌리가 행운권 추천 방식으로 NFT를 발행한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이 회사명을 비리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빌리빌리라고 이렇게 지칭을 해놨네요. 그래서 이런 NFT를 이렇게 하는데, 잘 모르시는 또 분들이 계실까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이트 안에 게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도 같이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로 그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즈니 헤드셋 없는 메타버스 기술 특허 승인하고 있다. 카산 디지털 월드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는 특허 내용인데요. 보게 되면 출원서에 따르면 특허는 테마파크 물리적 공간 및 물건 등의 3D 효과로 생성이 되며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캐릭터와 상호작용을 또한 지원하게 된다. 이번 특허는 디즈니 메타버스 진출 사업의 일환이며 라고 또 되어져 있죠. 최근에 또 디즈니 CEO가 조만간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속도가 더 많이 붙을 것인지, 아니면 또 주인이 또 약간 구원투수로 들어오면서, 왜냐하면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또 멈출 것인지 아니면 더 가속도가 붙을 것인지 저도 매우 궁금해집니다. 왜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디즈니 쪽에서 여기에서 NFT를 찍어내기에 매우 좋은 조건, 생태계 환경이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파이가 커지면 다 모든 부분이 더 재평가를 더 많이 받고 시장이 더 빨리 더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자금들이 또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2.0 검증자 노드 수가 28만 개를 돌파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디파이 TVL 순위 이더리움 테라 BSC 순위다 라고 해서 규모를 보게 되면 예측이 1452억 달러 규모고, 테라가 169억, BSC가 149억, 아발란치 111억, 솔라나 97.8억 달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보기 편하게 보게 되면, 자, 여기에서 점을 여기다 찍으면 돼요. 한국 돈으로 볼 때 그럼 대략 한 20조 정도 올려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기가 좀 편하시죠? 그러면 1200원 정도니까는 대략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알려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온체인 분석이 나왔던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례 모두 비트코인 가격이 거시적으로 바닥과 일치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 NTT라고 해서 조정 휴먼 흐름은 현재 시가총액과 연간 휴먼 기간의 비율을 나타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돌려보았을 때 이렇게 두 번 찍었는데, 그게 오히려 저점에 신호를 좀 주는 거 아니겠냐 라고 이제 그런 데이터 기반형으로 봤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리저브 리스크라고 해가지고 주어진 시간에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해서 장기 호들러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이 된다. 신뢰도가 높고 가격이 낮으면 투자에 대한 매력적인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 존재를 하게 되고, 신뢰도가 낮고 가격이 높을 때에는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 매력적이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리저브 리스크 값이 0.0027 값으로 휴먼 흐름과 유사한 녹색 영역의 상단, 여기 상단
도달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 유리할 때 비트코인 사기에 좋은 지역으로 기록이 또 되어져 있다라는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UTXO라고 해가지고 온체의 마지막 지표인데요. 요거는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몇 퍼센트 이익을 냈는지 보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설명한 두 지표와 마찬가지로 위에 UTXO가 현재 중요한 지점에 있으며 83% 녹색선을 가리키고 있다. 여기 83 녹색선 보이시죠? 이 수준의 포물선 랠리 직전에 20년도 9월 10월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 때 지지 역할을 했었고, 비트코인 가격 당시 $10,000 영역이 있었다. 두 번째 경우 앞서 언급한 21년 4월 ATH 조정에 따라 7월 말에 이 지원이 유지가 되었다. 그래서 이때 $29,000 바닥을 찍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고 판단을 잘 해보셔라. 근데 여기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기사의 기자님이 쓰셨던 내용은 아주 그냥 기본의 기본을 해석을 했던 부분인 것이고요. 우리는 좀 더 심화하면서 이 온체인 데이터를 만약에 활용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 좀 더 심화해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온체인 데이터를 가끔 볼 때가 있고 보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비중을 또 두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오히려 기존에 선물에 있는 그런 데이터 비중을 좀 더 높게 보는 스타일이 좀 더 오래 들어서 그걸 좀 더 많이 챙겨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헤지펀드 빌 밀러가 개인 포트폴리오 50% 비트코인을 보유했다. 뭐 이렇게 나왔던 내용이 있었고, 장품 좌우 재산의 960억 달러, 세계 11위이다. 근데 암호화폐를 또 빼고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차피 장품 좌우 같은 경우에는 IPO가 본인의 목적이기 때문에 IPO를 어느 쪽에서 할 것이냐가 가장 관건이지 않을까 싶고요. 열혈 강호 P2E 버전으로 나올 것이냐, 위메이드 웹게임과 블록체인 사업 협력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최근에 위믹스 가격을 보게 되면 미쳤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뭐 누구는 더 간다. 그분의 의견을 전 존중을 해요. 예,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게임 코인이 단일 매체로 이거 버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전 장치를 미리 해놨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미 좀 늦었어요. 이미 하락할 때 스테이킹 도입하고 뭐하고 뭐 그게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아직도 게임 회사가 이 코인의 그 금융 시스템 부분의 이해도가 좀 뒤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좀 발빠르지 못하다 보니까 좀 내려갔고, 시장도 별로 좋지 못했으니까 또 내려갔다. 그래서 최근에 뭐 어떻게 보면 위믹스 부분에 따른 소각도 좀 공지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것도 이제 먹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만큼 이제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약간 이제 조정 시즌으로 이제 국면하지 않느냐 라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 심리적 영향도 같이 좀 끼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게임 부분은 제가 여러 사례를 보긴 했지만 생태계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고서야, 그 SNS 기반에 나왔던 스팀이나 그런 쪽도 결국에 하락기 때 그것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스테이킹이나 뭐 그 다음에 뭐 디파이 부분이 약간 좀 약했죠. 근데 지금도 게임 코인 보면 한때 시장이 좋았을 때 같이 올라갔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그래서 추가적으로 장치도 많이 필요하고, 해당에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많이 진행을 한다. 근데 이게 돈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되면 또 이제 그런 게임장 같은 작업장이 또 만들어지겠죠. 그 작업장은 얼마만큼 또 견제를 할 것이냐.
왜 그러냐면 그쪽이 또 중앙화가 될 것이니까. 그리고 게임이 A부터 Z까지 위맥스 부분에 따른 협력과 그런 부분에 분배 비율을 어느 정도로 맞출 것이냐. 왜냐면 인기도가 이쪽이 제일 높게 나오고 이쪽이 채굴하기 쉽지 않은다고 하는데 이쪽이 좀 더 인센티브를 더 Z 게임이 좀 더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고 채굴하기 쉽다라고 하면은 이게 자꾸 밸런스 찾아가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항상 또 재미와 이 채굴과 오묘한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마만큼 잘 갖췄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시행착오이고 쉽진 않을 것 같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하고요. 그 다음으로 증권가는 가상자산 기관 투자에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보게 되면 하나금융투자 미래에셋 유진이 나왔는데 보게 되면 자 핵심 내용 가상자산 시가총액 2조 원 2조억 달러 2조 달러 그리고 게임사 수익 모델 P2E로 개선이 되고 스테이블코인 가치 부분도 각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회사들이 주식도 투자를 하면서 코인 공부도 같이 하는 그래서 우리한테는 매우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더 편한 데이터 자료와 보고서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매우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어려운 그런 것을 오히려 좀 더 쉽게 풀어서 저런 연구원분들이 이제 주식하고 연계가 되어져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좀 더 쉬운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일반 개미들이 또 투자도 많이 진행이 되겠죠. 코인베이스 주요 임직원들이 12월 한 달 새 4천만 불 자사 주식을 매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자, 한 달 동안 공동 설립자 3,136만 달러 상당의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도했고 그 다음에 CPO가 900만 7,797달러 상당 그리고 CAO라고 해서 25만 달러 상당을 주식 매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금리 인상 부분이지 않겠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되게 웃긴 건 이렇게 팔고 나서 하는 얘기가 야 단타는 해도 코인베이스 길게 가져가야 돼. 저도 그냥 장투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인베이스를 가져갈 때는 최장기 장투로 갔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도움을 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TVL을 보게 되면 일단 조정된 TVL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된 TVL을 많이 보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시장이 올라가는 배경에 있었을 때 이게 결코 좋은 영향성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오히려 나쁜 영향성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저도 약간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이 데이터만 일단 보여드리면서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 이번에 주요 이슈가 무엇이 나왔는지도 좀 봐야 되겠죠. 보게 되면은 이제 오픈시가 이더 소각에 좀 공헌을 해주었다라는 내용이 좀 눈에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AMD 부사장이 채굴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를 한다고 해도 이거 금방 뚫어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눈에 들어왔던 거는 폴리곤 공동 창업자가 웹 3.0 인재 폴리곤보다 솔라나 선호한다. 미국 VC 마케팅 영향인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컬처랜드 해피머니 롯데백화점 상품권에서도 이제 MVP로 마일버스에서 구매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또 나온 게 있었고요. 2022년도 매사리 가산자산 리포트 요약 부분이 나온 게 있는데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무조건 성장할 것으로 확신이 된다. 크립토 시장은 신생 토큰 약세장에서는 메이저, 그리고 기관 투자자는 자금 또한 지속적인 유입 추세. 숏은 쉽게 생각하지 말고 고점 잡기에는 어렵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유일한 금 성향의 스타일이 있고, 그리고 대장이고, 현물 시장이 활성화되어져 있어 선물 ETF는 비추천한다. 그리고 이더리움 2인자는 맞는데 레이어 2의 활용한 확장성 문제 해결이 중요 포인트이고, 그게 올해가 좀 될 것 같죠. 그리고 비트코인만큼 우량 자산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이 많이 기대가 된다. 솔라나 이더리움에 도전할 만한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그 가치를 인정받아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코인이고, 레이어 1의 솔루션 중에 보증된 확장성을 보유한 코인이고, 그 다음에 디파이, 인기가 약간 식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이며 경쟁 심화, 규제 강화, 기술적 허술함의 리스크가 존재한다. 메타마스크 같은 지갑의 필수 앱이 좀 될 것 같다. NFT 활용 아트 시장이 향후 계속 발전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중국과 비트코인 부분인데요. 중국의 채굴 금지는 복합적인 이유로 인한 것이고, 앞으로 시장이 계속적으로 외면하는 건 좀 힘들지 않겠냐 라는 그런 메사리에서 나왔던 리포트 요약 내용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팔이 자체 스테이블코인 출시 준비를 공식 인정을 또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일정 부분을 또 보게 되면, 자, 스택스가 메인넷 출시를 17일, 스트라티스 18일 날 마켓플레이스 출시, 카바 메인넷 출시 19일, 리플 솔로제닉 에어드랍 20일 날 있고요. 스텔라 아쿠아 에어드랍 업비트 공식 지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물 만기가 1월 29일 토요일 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메타디움 하드포크 1월 이내에 끝난다라고 하고요. 아이콘 2.2 업그레이드가 1월 이내에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스와이프가 리브랜드 1분기 이내에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코스모스 세타 업그레이드가 3월 이내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엑시 인피니티가 3반기에 iOS 안드로이드 P2E 앱을 출시를 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중국 코인이 과연 호재가 될 것이냐에 따른 물음표가 일단 남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 주 장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참고로 일단은 11일 에너지 솔루션 수요 예측이 12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공모가가 25만 7천에서 30만원 사이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뮤 오리진 사전 예약이 진행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12일 베이지북에서 발표가 나오는데 이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13일날 옵션 만기일이 한국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일 한국의 금통위가 있고 아마 금리 부분에 따라 언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22년도 첫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높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이 좀 더 위축이 되지 않을까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1월 중에 18세에서 49세 부스터샷 접종 3차 접종이 진행이 되고, 노바백스 오미크론 변이 백신 생산 계획을 갖고 있다 라는 내용과,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백신 패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 여기까지 했고요. 항상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이겨내야 그나마 내 돈이 된다, 이렇게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방송의 구독자 젊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길게 바라보는 시선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들은 아직도 나이가 어리고 그만큼 시드가 적다라고 해도 그게 올라가는 배수가 상상 이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몸에 있는, 몸값에 있는 가치도 같이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의 효율성을 좀 극대화하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꼰대 발언 아니에요. 조언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